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뉴스톱 김준일 수석 에디터,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번째 뉴스 어딜 봐야 하나요? 원희룡 전면 백지화 번복 없다. 예, 원희룡 장관이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의 백지화 방침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어제 현장에서 기자들이 이제 본인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지금처럼 거짓 정치 공세가 계속되면 사업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 이게 명확한 입장이다. 라고 단호하게 좀 번복이 없다는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 거짓 정치 공세가 지속되면. 예. 네. 근데 뭐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이 아니라는 거지 시간이 지나면은 재추진할 거라는 데에 대해서는 여권에 별로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 국토부 관계자한테도 이게 재추진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어봤는데 네. 좀 지나봐야 알 수 있지 않겠냐라고 오묘한 대답을 하더라고요. 국민의힘 말고 국토부에서. 국토부, 예, 정부 쪽에서도 그렇게 무슨 말인 거예요? 뭐 지나면 할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저는 이해를 했고요. 차관도 어제 브리핑할 때 여건이 갖춰지면 다시 갈 수 있다 이렇게 여지를 남겼습니다. 네, 네. 그리고 사실 브리핑까지 이렇게 열고 국토부가 대응하는 걸 보면 사실 그러니까 정말 안 할 거면 백지화 한다고 하고 입국 닫고 있을 텐데 브리핑까지 하는 거 보면은 좀 여지를 남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국토부가 어제 브리핑했던 내용을 좀 간단히 세 가지만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첫째,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여기 있다라는 걸 원희룡 장관이 몰랐냐 알았냐 이런 어떤 논점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작년 10월 국감 때 민주당이 분명히 그걸 질의를 했고 원 장관도 확인해 보겠다라고 답을 했으니까 어떻게 모르겠냐라는 게 민주당 주장인데 네. 국토부에서는 원희룡 장관이 양평의 다른 땅을 말하는 걸로 이해했다라는 취지로 답을 했어요. 강상면 그 종점 얘기가 아닌 줄 알았다. 네, 이렇게 해명을 했고. 실제로는 6월 29일 날 그러니까 지지난주에 원희룡 장관이 알았다라고 답을 했고요. 네. 두 번째, 수정안, 그러니까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고 있는 그 이안 있잖아요. 네. 그게 왜 갑자기 나왔냐라는 질문이 있는데 양평군이 자체적으로 검토했던 여러 노선 중에 하나였고 그게 그리고 양평군이 작년 7월에 국토부에 보냈던 3개 노선 중 하나가 강상면 아니었다. 그러면서 이게 진행이 됐던 거다라고 국토부에서 답을 했습니다. 마지막 하나, 수정안이 더 좋다라는 취지로 국토부가 브리핑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비가 1,300억 원이나 늘어난다라는 게 이제 민주당의 주장인데 그거 아니다. 겨우 140억 원만 증가한다. 반면에 예상 교통량이 하루에 6,000대가 더 많아진다라고 더 좋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브리핑하면서 사업 백지화를 다시 확인한 이제 국토부. 네.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민주당 일각에서는요, 뭐 특검, 서은숙 최고위원 같은 경우 특검, 그리고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에는 탄핵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예. 뭐 민주당 안에서 이건 좀 오바다, 좀 차분하게 가야 된다라는 여론이 더 높고요. 여권에서는 좀 차분하게 가라앉혀서 전문가들한테 맡기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제 유승민 전 의원 인터뷰에서 했던 얘기가 타당성 재조사하자라는 얘기도 했었잖아요. 네네. 그리고 안철수 의원은 제3의 기구, 그러니까 양평군 시민배심원 교통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3의 기구를 구성하자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근데 한 가지 제가 취재하면서 봤던 포인트 하나는 네. 만약에 재검토를 이후에 하게 된다면 결국에 그러니까 이안, 수정안, 강상면을 중점으로 하고 있는 그 안에 무게가 실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권에서 이쪽이 더 경제성이 좋다고 보고 있기도 하지만 이게 지금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정쟁화가 돼버렸잖아요. 이 문제를 관할하고 있는 당의 핵심 관계자랑 어제 통화를 했는데 네. 정상적인 절차로 도출한 게 이안이었다. 그러니까 원안, 그러니까 양서면 안이나 일안, 양서면 하면서 IC만 두는 그 일안으로 바꾼다는 건 우리가 특혜를 인정하는 것밖에 되지 않지 않겠냐. 그런 분위기. 네, 결국 이안에 무게를 두는 것 같습니다. 자, 여당의 분위기 지금 취재해 주셨어요. 자, 김준일 에디터. 네. 뭐 어제의 흐름들 어디에 주목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좀 투트랙으로 가는 것 같아요. 네. 어제 이제 국토부가 2차관이 백원국 2차관이 나와가지고 전체적으로 이게 특혜가 아니었고 이를테면은 뭐 교통량도 이쪽으로 바꾸는 게 강상면 쪽으로 하는 게 낫고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했거든요. 네. 그래서 또 하나 이제 눈에 띄는 게 이거를 최초 그러면 누가 제안을 했냐? 국토부는 지금까지 양평군 지금까지 알려진 거는 2022년 7월 그러니까 지난해 지방선거가 이제 그래서 양평군수가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바뀐 뒤에 네. 국토부에서 먼저 찾아가 가지고 양평군한테 세 가지 안을 제시해 봐라. 그러니까 양평군이 이제 제시를 했다. 뭐 이런 이제 프로세스가 있었잖아요. 근데 어저께 얘기를 한 거는 이 건설사 아니요 이 설계 회사가 이거를 네. 제안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자 어디입니까? 기획재정부의 예타가 끝난 다음에 국토부로 넘어왔을 때 설계사무소에 보내보니 설계사무소 쪽에서 처음 이 종점 변경에 대해 얘기가 나왔다.
설계사무소 얘기는 어제 처음 나온 거죠. 그렇죠. 국토부 입에서. 예, 예. 그러니까 이 이름이 동해종합기술공사 여기가 이제 설계사무소에서 이거 바꾸는 게 낫겠다라고 국토부하고 뭐 이쪽에 얘기를 해가지고 그게 작년 5월에 그러니까 뭐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나서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니까 뭐 어찌됐든 이게 뭐 낫다라고 얘기를 하고 뭐 여러모로 낫다라고 환경성에서도 상수원 보호구역도 안 지나가고 그렇게 하니까 뭐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오랜 기간 동안 왜 안 하다가 윤석열 정부 딱 들어서니까 이게 딱 바뀌고 지금 일사천리로 이런 게 됐느냐 이런 이제 의문들은 해소가 안 되는 거죠. 예. 여당 쪽은 어쨌든 이거는 민주당도 똑같은 짓을 했다. 이쪽에 좀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뭐 이해찬 나들목, 뭐 김부겸 양평집, 김수현 내역 뭐 이런 거 뭐 하나씩 다 들고 나오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이해찬 나들목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2009년 뭐 2019년에 네. 연기 나들목에 있었는데 그게 이 전 대표가 한 땅을 한 200평 그리고 2층 단독주택이 있었는데 이게 가까웠다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뭐 김부겸 양평집은 지금 뭐 이미 나왔는데 2021년 4월에 김부겸 전 총리가 그 강화면에 샀는데 그 다음에 강화 IC를 뭐 주장했더라. 그것도 한 200평 정도 됩니다 땅이. 그러니까 뭐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를 할 수는 있는데 이제 한쪽은 10,000평이 있고 한쪽은 200평인데 이거를 뭐 이렇게 물타기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거를 어떻게 좀 출구 전략을 할 것이냐라는 건데 이게 좀 복잡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단순한 양평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하남에서 어쨌든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하남하고 양평하고 뭐 세 군데 군수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이거 해야 된다, 공사해야 된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그럴 정도로 이게 단순히 그냥 지역의 이슈가 아니라 약간 경기도 쪽 남서부권의 경기도의 전체 이슈가 지금 되는 분위기 이런 것들이고 여론조사를 말씀드리면 어제 리얼미터가 이제 나왔잖아요. 대통령 지지율이 9% 포인트 하락한 39.1인데 문제는 지난 6일에 요 백지화 발표가 났잖아요. 네. 그날 하루만 7.6% 포인트가 급락을 했어요. 아, 대통령 지지율이 예. 그 백지화 선언한 날 하루 예. 7.6% 포인트요? 예, 34.9%까지 밀렸다가 조금씩 다시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파괴력이 있다라는 거를 여권에서도 지금 알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자, 오늘 이 이야기는요. 뭐 돌쇠 토론도 있고 두루두루 인터뷰를 통해서 더 풀어보기로 하고 두 번째 이슈 넘어갑니다. 조국 아들 학위 반납. 조국 전 장관의 아들 조원 씨가 대학원 석사 학위를 자진 반납하겠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네, 대학원 입학에 가짜 인턴 확인서 제출했던 혐의가 2심까지 인정이 되어 있었어요. 이게 이제 최강욱 의원이 내줬다는 그 인턴 확인서인 거죠? 맞아요. 그 사무실에서. 예, 그게 대법원 최종심을 남겨놓은 상황이었는데 논란이 제기된 지 2년 만에 돌연 학위를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본인이 반납하겠다고 해서 다 반납이 되는 건 아니고 학교 자체 심의를 받아야 되긴 한데요. 예. 그리고 같이 봐야 될 게 딸 조민 씨도 최근에 소송을 취한 게 있습니다. 어떤 소송이죠? 부산대 의전원에서 입학 취소 결정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불복 소송을 냈던 거 예. 그거를 취하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1심에서 패소해서 항소까지 했었는데 갑자기 입장을 바꾼 거고요. 요거는 이제 허위 서류 제출 의혹으로 어머니 정경심 교수가 별도로 요거 때문에 기소된 상태거든요. 네. 조민 씨도 추가 기소될 가능성이 높았던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그 학교에 대한 소를 취하하게 됐습니다. 예. 어제 굉장히 관심이 높았잖아요. 민주당 내 반응은 어떻습니까? 취재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조국 장관 얘기만 하면 사실 민주당에서는 되게 뭐 우리 공격하는 거냐라고 하면서 답을 잘 하지 않는데 어쨌든 여러 관계자들한테 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예. 일단 조국 장관 주변에서 하는 말은요. 요새 조국 전 장관이 재판에 집중하겠다라는 말을 많이 한대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번에 그 자녀 관련한 결정도 좀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려는 재판 전략이라고들 해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관 출신 인사가 했던 말인데 네. 조국 장관이 재판에서 살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대중적 지지다. 그러니까 판사들도 여론을 고려할 거라는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조국 장관의 오랜 친구, 요분은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인데 무슨 말을 하냐면 지금은 재판이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논란이 되는 것들은 일단 정리하고 싶어하는 걸로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이분들이 말하고 있는 재판이 어떤 거냐면 그 대법원에서 주거지 PC의 증거 능력 갖고 지금 다툼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동양대 PC는 인정이 됐는데. 근데 주거지 PC는 진행 중이에요. 지금 말씀하셨던 최강욱 의원 재판에서 지금 진행 중인데 이게 만약에 증거 능력을 잃게 되면 조국 전 장관으로서는 그 본인 사건 항소심에서 유리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좀 이것 때문에 좀 예민한 거고 이런 맥락에서 청와대 수석 출신 인사가 했던 말은 여기서 만약에 명예회복이 되게 되면 총선 출마라든지 다음 정치적인 행보도 그려볼 수 있다.
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재판이 굉장히 중대한 기로에 지금 서 있는 상황에서 조민 씨, 조원 씨 다 뭐 취소하고 자진 반납하고 이런 분위기다. 그게 본인의 정치 행보로 이어질 수 있고요. 자, 김준일 에디터는 어떤 부분 주목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는 조국 장관의 재판이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검찰이 이 조민 씨하고 조원 씨를 기소할지 여부를 지금 저울질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공범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 과거에 이를테면은 그 숙명여고 쌍둥이. 쌍둥이 같은 경우에는 그 본인들이 다 기소가 됐거든요. 네, 당사자들이. 미성년자인데도 기소됐죠. 예, 그러니까 이게 뭐 형평성 문제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이거를 기소를 안 되게 하거나 이게 이제 특히 조민 씨는 부산대 같은 경우에 공소시효가 8월 말까지거든요. 한 달 남았어요. 네. 한 달 반 정도 남았는데, 그러니까 기소를 안 되게 하거나 기소를 되더라도 선처를 바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거 하나. 또 하나는 이제 뭐 출마 얘기죠. 조국 장관이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은 다 사죄하고 반성하고 이런 거 반납하고 그래서 아들 딸들이 조국의 출마를 위해서 정리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그런 뭐 분석까지. 그런 분석까지 나오는데 뭐 그거는 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선관위 보라카이 공짜 여행.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어요. 네,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제일 눈에 띄었던 게 공짜 여행이었어요. 정확히는 금품 수수라고 되어 있던데 선관위 직원 2,000명 중에서 128명이 받았다고 하니까 어떤 나름 관행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군구 선관위에 선관위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비상임 명예직으로 있는데 이 사람들이 회의 참석비로 한 번에 6만 원씩 받거든요. 예, 예. 근데 이거를 공금으로 쌓아놨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직원들이 쓴 거예요. 아, 그들이 쌓아놓은 걸 왜 선관위 직원들이 써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의아한 대목인데 허허. 대다수가 회식비, 격려금 이런 명목으로 수십만 원씩 이제 땡겨 받았고요. 20명 같은 경우에는 필리핀, 베트남, 태국, 보라카이 이런 데 여행비로 썼대요. 그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2박 3일 제주도 골프 여행 가면서 이걸로 150만 원 받아 쓰기도 했고요. 아, 저는 전혀 지금 이해가 안 가는, 풀리지 않는 부분이 뭐냐면 시군구의 선관위원들이 회의 참석비로 받은 걸 중앙선관위 직원들 아니 시군구 선관위 직원들이 받은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중앙선관위 직원들이 지금 썼다는 거잖아요. 쓴 사람은. 시군구 선관위원들 명예직인 선관위원들이 이제 쌓아놓은 돈을 네. 시군구 선관위 직원들이 쓴 거거든요. 직원들이. 네. 그러니까 그게 왜 직원들이 어떻게 무슨 이유로요? 이 말씀드렸던 명예직 그 선관위원들은 예. 나중에 총선 나가는 경우가 많대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선관위 직원들이 요건 해석 같은 거 할 수 있잖아요. 그 눈치를 보고 이제 쓰게 해주는 거죠. 비상임 선관위원이니까 예. 나중에 출마 생각하면서 직원들한테 미리 잘 보여놨다. 네, 직원들은 이걸 이용하고 돈 쓰는 거고요. 이건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데요, 김준일 에디터. 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 한 게 아니라 지난해 9월에서 11월에 감사원이 선관위 감사를 했는데 그때 소쿠리 투표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해 3월에 그거와 관련해서 지난해 11월에 감사하고 이게 이제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특혜 채용은 나중에 또 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이제 눈에 띄는 게 이를테면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 등등 해가지고 비상임 중앙선관위원장, 중앙선관위원에게 매달 215만 원에서 290만 원을 그냥 월정액 수당을 지급했다라는 거예요. 네. 이게 근데 근거가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몇백만 원씩 이렇게 통장에 꽂는 게 맞느냐. 그러니까 이게 선관위가 어찌됐든 지금 그동안 감사나 이런 거에 사각 지역에 있어서 굉장히 자기들끼리 많이 해먹었다. 쉽게 얘기하면 뭐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또 하나 그러니까 소쿠리 투표를 계기로 이제 이번에 감사가 들어갔던 건데 네네. 그 소쿠리 투표에 관해서는 선관위가 그때 어떤 뭐 자체적인 감사 같은 걸 했었잖아요. 예, 예. 그거 정도가 추가로 감사원이 더 감사할 건 없다. 이 정도면 됐다라고 그냥 이제 그건 마무리되는 분위기예요. 끝냈습니다. 네, 여기까지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